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4일 부산 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2주 동안 제가 성적이 정말 좋았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개인적으로서도 또 아쉬운 경주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치부심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금융경마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현 시점부터는 출전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인기 마필 중에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인기 마필이 있다라면은 그에 따른 메리트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했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저분들께서 물론 이제 저한테 DM도 보내주시고 답글도 보내주시긴 하는데 이게 절충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예상을 함에 있어서는 경주별로 이거는 인기 마필입니다. 2번, 3번, 4번 그리고 이 경주는 복병 마필 4번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쉽고 소위 말해서 이제 속된 말은 이제 면피도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서는 계속 저한테 요청이 오는 게 그러니까는 해당 분이 노리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필의 설명이 꼭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요 마필들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는데, 자, 일단은 앞으로는 제가 최대한 절충을 합니다. 절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절충을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근데 꼭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는 마필에 관련돼서는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다시 한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투자해 주셨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부산 금융경마 먼저 승부 경주를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5경주입니다. 오늘 금융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제5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가 오늘 제가 붙어볼 만한 승부를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5경주와 7경주가 A급 스무체입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5경주. 그야말로 변수가 거의 없는 그런 확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저로서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5경주만큼은 자, 확실하게 한번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최근에 그런 미흡하게 했던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승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6등급의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압도적인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7번 상상 그 이상이라는 마필. 그야말로 이 마필은 계속 최근에 자상향의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기대주들은 많지만은 소위 말해서 검증된 능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최근의 기록이라든가 경주 내용을 놓고 보면 일단은 7번 마필의 믿음은 가장 강력하게 믿고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능력 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수훈 기수라든가 박재희 기수라든가 임성시 기수 또는 서광주 기수. 자, 주요 능력 기수들이 이번 주에 서울 원정을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제가 보니까 부경에 기승 불가 기수죠. 기승 불가 기수에서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수훈 기수, 주요 기술 중에 박재희 기수, 그리고 임성시 기수, 서광주 기수 5명의 기수들이 현재 원정을 가는데, 그래서 이 기수들은 금융경마에 출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7번 상상 이상,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고, 여기 이제 2위 거는 바로 1번 해부어 구디어, 그리고 4번 아리온킨.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상상 그 이상이 초반에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닌데, 제가 그리는 전개는 이 마필은 선위권에 붙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고요. 그러면 이제 선행역에 4번과 1번 해부어 구디어라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뒤의 마필에 뒷심이 그렇게 믿음이 강하게 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뭐 4번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항상 편성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객관적인 뒷심은 좀 밀릴 수 있겠지만 이 편성에서는 그다지 강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곽의 7번 마필을 제외한다면은 뚜렷하게 강자가 없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번 해부어 구디어, 4번 아리온kim, 이 뒤의 마필이 동반에 버틸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그만큼 기본기도 좋은 마필이고요. 특히 1번 마필은 부연 설명드린다면 이 마필은 분명히 주행사 때는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아직은 그에 따른 능력을 실전에서 발휘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잠재력은 정말 뛰어나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뭐 약편성의 1번 게이트 2점의 선행 찬스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는 좀 더 세게 읽어줄 수 있겠죠. 1번 마필. 이제 관건은 이 9번입니다. 제가 이 9번 마필을 저평가를 할 수 있겠고, 저는 일단은 삭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직전의 내용은 좋았죠. 2월 3일날. 그런데 3월 10일 이 마필이 출전 제외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출전 제외의 사유가 마체 이상이었었고, 그리고 재결 내용을 보시면은 뒷다리 저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마필이 3월 12일이었죠. 그리고 3월 19일 파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 마필의 출전 제외가 역시 병력에 따른 여파가 남아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자, 이 병력에 따른 여파가 3월 19일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번 경주 역시 다실바 교수의 기승이 납니다만 의심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간단하게 간명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7번 상상 그 이상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축으로 인정이 되고요.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해부어 구디어, 4번 아리온킨, 이 뒤의 마필 인정합니다. 이 뒤의 마필이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마리입니다. 바로 6번 최강 총알입니다. 이 마필이 종반에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삼봉용으로든 어찌됐든 간에 현장 상태 지켜보시고 올라올 마필은 6번이다.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7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1번, 4번, 6번인데, 자, 현재로서는 저는 1번 해부어 구디어 쪽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강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이 경주. 오늘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축이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주요 인기 마필들을 좀 명쾌하게 확신있게 들어간다면, 나는 지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다 안고 가기보다는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를 두고 뒤로 미룰 수 있는 또는 지울 수 있는 그런 마필을 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활동입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벨로시 랩터라는 마필입니다. 뭐 이 마필은 초반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전력인데, 그 추임력의 완성도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직전 경주도 이 마필은 퀸 노맨스라는 마필과 반만 신차였죠. 근데 경주 영상을 보시면, 전개로 보시면은 종반에 엄청나게 거리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외곽으로 딱 빼면서 올라오는 탄력감이었는데, 이 종반의 지원 F 타임이라든가 3원 타임을 놓고 보면, 또는 영상을 놓고 보시면은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단거리 경주의 추입형 마필, 이거는 주로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극복을 합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 바로 이 3번 벨로시랩터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3번 마필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3번 마필. 자, 그리고 이제 2회 마필을 살펴봐야 되는데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5번 퀸 노맨스, 그리고 7번 골든캠프, 6번 강서저령, 8번 이케시. 6번 마필은 제가 최근에 계속 설명드렸죠.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다. 이 마필을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솔직히 왜 인기를 모으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께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번 골든캠프, 직전에 편성이 좀 약했었죠. 관건은 바로 이 8번 이케시인데 오늘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지켜볼 기수가 바로 이 고노찬 기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주요 기수들을 저평가하진 않습니다. 선입견 없습니다. 단순하게 객관적인 자료, 객관적인 성적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최근에 고노찬 기수가 자신감이 썩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는 성적을 내야 되는 마필에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이케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면 이 편성이라면은 해볼 만한 여건인데 저는 솔직히 기승기수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또는 최근에 약간의 기복 있는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어떤 편성을 만나게 되면 정말 편하게 선행을 나선다든가 아니면은 와장창 무너지는 선행형 마필이 불안한 편성에서 종반에 참고와 산발을 쓸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이어야지 되는데 이 편성은 또 그런 편성도 아닙니다. 8번 마필의 특성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한 퀸 노맨스가 최근에 타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위력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 마필도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1200m 기록 자체가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이번 경주는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파인기가 좀 있었는데 훈련 강도를 직전 대비 많이 높이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서승훈 기수, 임성시 기수, 박재희 기수, 서광주 기수 주요 기수들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승 기수 역량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5번 퀸노맨스입니다. 이 마필을 가장 주목합니다. 퀸노맨스. 물론 축은 벨로시랩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서서 버틸 수 있는 출하이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4번 초이스 로드라는 마필, 외곽에는 9번 나인포스원, 이 뒤의 마필이 그나마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전력들입니다. 이 뒤의 마필. 그래서 이제 이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제가 이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출전도 수가 많지가 않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몇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마필들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 경주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벨로시랩터입니다. 전형적인 추입 성향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전개 여부로, 물론 이제 경마 전개 중요하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마필을 가장 주목을 하고요. 축이죠.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다실바 기수의 기승의 퀸 노맨스, 그리고 보병 마필은 4번과 9번 앞선 버티기가 가능성은 있다 라는 점에서 4번, 9번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4번, 9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이 경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인데 이 3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인기순위 1위 또는 2위의 마필을 이겨낼 수 있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마필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출전수도 많지도 않겠고 간명하게 들어가지만은 나름대로는 인기순위 1, 2위 마필이 보냄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환수가 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이 대략적으로 이제 3도의 마필이죠. 1번 투투플라잉, 그리고 4번 퀵앤드러쉬, 5번
퍼플스타, 특히 1번과 4번이 강력한 인기를 모으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4번 퀵앤드러시는 그동안에 12번의 경주를 치른 가운데 딱 한 번 준우승입니다. 그게 바로 직전 경주였고요. 물론 최근의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직전의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또한 그때 뛰었던 록스라는 마필, 퍼플스타, 호랑가시 다시 한번 리턴 매치고요. 부담 중량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정 A형 방식으로 인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의 4번 마필의 여건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 부분은 설명드립니다. 4번 마필이 직전에 퍼플스타와 록스를 이겼죠. 록스를 한번 비교해보면 퀵앤드러시는 직전과 이번 경주에 거의 흡사합니다. 훈련 강도, 기승기수, 경주 거리 별반 다르진 않고요. 반면에 록스라는 마필은, 이 마필은 아직까지 임상인 경험이 없는데 계속 그동안에 부진했던 마필이었죠. 그런데 직전 경주 이 마필이 딱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기승했던 기수가 고노찬 기수였고요. 이번 경주는 김동현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직전 대비 여건 자체는 좋아진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7번 마필. 두 번째는 훈련 강도가, 이 마필이 최근에 습보가 거의 없었죠. 직전에 습보 4바퀴를 돌리면서 일단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 마필은 변화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훈련 강도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지난해 12월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파인기 구전염이 1월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병력 이슈가 없죠. 교통사고 크게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병력은 아니고요. 그러면 록스라는 마필이 직전에 고노찬 기수의 기승에 퀵앤드러시라는 마필과 반마신 차이를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는 안장 교체 또는 직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강도 높게 시행이 된 훈련 강도만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는 7번이 퀵앤드러시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인기 순위는 7번이 좀 더 밀려있죠. 이런 이유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퍼플스타라는 마필인데, 퍼플스타는 직전에 공백 기회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거의 1년여 만에 출전했었죠. 3월 27일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복귀전은 3월 19일 거의 1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 그런데 제가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경주마들이 데뷔할 당시에 모든 능력 평가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가 점수를 놓고 보면은 소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인정했던 마필이 바로 5번 퍼플스타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그렇게 능력 마필은 아닌데 그나마 좀 낮게 점수를 줬던 마필이 5번 마필이었고요. 낮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았던 점수를 줬던 마필이 5번 마필이었었고, 그러면 직전에 공백 기회의 첫 번째 경주였고, 이 마필의 잠재력에 이번에는 공백 적응을 마친 두 번째 경주라면 역시 퍼플스타도 직전보다는 나은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이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에 인기순위 1위가 예상이 되는 킥앤드러시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록스, 5번 퍼플스타, 이 뒤의 마필의 능력과 여건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들은 7번과 5번이고, 저는 일단은 승부로 이 뒤의 마필을 좀 강하게 노리는데, 충마선리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5번 퍼플스타입니다. 5번 마필, 5번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주목을 하고요. 자, 물론 이제 7번 마필도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충마 선정이 관건이고,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역시 4번 퀵앤드러시라든가 1번 투투 플라잉 대비해서는 분명히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7번과 5번, 5번, 7번이 노림수의 찬스다 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투투 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이 마필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참고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항상 이 마필은 기복이 좀 있고요. 그리고 1300보다는 1200이 좀 어울리는 마필이고, 그리고 권호창 기수의 기술, 이 부분이 변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제가 이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노림수의 마필, 2뒤의 마필 먼저 설명드립니다. 5번 퍼플스타,
7번 녹스. 이번 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들이고 충마의 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현재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마필을 주목을 한다면 또는 충마를 선정하고 들어간다면 이번 경주의 승부 경주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어차피 안고 갈 마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충마 선정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경주고 그에 따른 노림수는 5번 퍼플스타, 7번 록스, 2위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엄청난 혼정 경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상승세의 마필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5등급에서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자력으로 한번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객관적인 능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듯 보이고요. 대략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2번 색달 파이터는 승급전에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낙동전사, 10번 팬텀킬, 12번 K골드바 다 승급전에 맞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 먼저 설명드립니다. 3번 패스트건이라는 마필. 저는 이 편성이 세다고 하지만은 패스트건의 그런 잠재력, 그러니까 이 마필이 주행사 때 걸음이라든가 데뷔한 이후에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순위 말해서 가장 센 마필이고요. 어차피 주요 마필들의 부담력이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색달 파이터라는 마필도 현재 57을 짊어졌고요. 그리고 패스트건은 이미 56을 짊어지고도 거뜬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중에 이 마필이 민감할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인 체형도 좋고요. 자, 이번에 편성이 만만치 않지만은 그래도 패스트건의 능력이 가장 세다. 자, 이 능력 평가에서는 설명이 정말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를 믿고 제가 이 능력 평가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눈 마필 중에 3번이 가장 센 마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 강도라든가 기승기수의 호흡이라든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병력 이슈 없고요.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직전에 색달 파이터가 김동현 교수가 기승했는데 외곽에 팬텀킨 쪽에 기승하고 있죠. 그리고 K골드바는 최근에 다실바 교수가 꾸준히 기승했는데 9번 쪽에 기승합니다. 그리고 K골드바는 최시대 교수의 기승.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번 경주는 안장 교체에 따른 승부 의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골드라 마필도 교체된 기수가 33조 마방의 승부 기수 중에 한 명이죠. 최시대 기수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2번 색달 파이터도 직전에 김동현 교수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 마필은 데뷔한 이후부터는 최근에 계속 김어수 교수가 기승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현 교수가 갈아탔기 때문에 이거 안 돼. 그리고 K골드바가 다실바 교수가 기승했는데 최시대 교수의 기승이다? 안 돼. 이런 접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이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는 능력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K골드바랑 낙동정사 팬텀키는 승급전에 많은 마필들입니다. 직전의 걸음과 내용은 엄청나게 좋았지만은 승급전에 많은 마필들. 저는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색달 파이터입니다. 물론 색달 파이터가 직전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또 끌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걸음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는 지난 2월 24일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때는 거의 종반의 추진도 없었습니다. 왠지 김어수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알고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김어수 기수가 하늘미소 쪽에 기승을 해서 준우승을 했고요. 김동현 기수가 색달 파이터 기승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상위 등급의 마필로 착각이 될 정도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승급전에 받은 마필들이 외곽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마필들이 초반에 강점이 좀 있는 그런 전력들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2번과 3번이 아주 느린 마필들이 아닙니다. 특히 2번 마필은 선입전개가 최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고요.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의 능력을 믿고 최근에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색달 파이터. 저는 이 3번, 2번을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도 3번, 2번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이 9번 낙동전사와 12번이 나름대로 최근에 좋지만은 뭐랄까 이 낙동전사는 좀 마필 자체가 좀 얇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5등급의 강편성에서는 조금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마필을 뺀다는 게 아니라 굳이 9번과 12번을 분류를 한다면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2번 K골드바의 잠재력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10번은 직전에 편성이 너무 약했던 레이스였고요. 자, 이번 경주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저는 3번 패스트건을 강력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은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색달 파이터는 필히 안고 갈 전력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유력한 2두의 마필로 3번 패스트건, 2번 색달 파이터, 2두의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2두의 마필.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선의 경주와 마찬가지로 축이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3번 패스트건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겠고, 그리고 2번 마필이 저에 따라 누림수입니다. 안고 갈 마필 12번, 9번 2두의 마필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12번, 9번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4경주입니다.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동남이너도 승급전이긴 한데 워낙 제가 지금 언급을 들었던 마필들이 워낙 세긴 합니다. 능력상. 그래서 3번, 2번, 12번, 9번을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번 패스건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승부처고 이번 경주는 최고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늘 준비된 제가 이 금일 경마에서 정말 이 5경주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 승부처 되고요. 노림수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은 2번 골든 썬더볼트 그리고 4번 멀티히트. 조금은 희비가 갈리는데 멀티히트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마필은 초반에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적은 5번의 경주를 치른 가운데 딱 1승이었죠. 1승. 그 경주가 2월 12일이었고 이때 우승을 했고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멀티히트라는 마필이 이번에 인기 마필이죠. 2번 골든 썬더볼트라는 마필한테 졌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멀티히트는 왜 페인이 뭐였냐면 최외곽 게이트. 출발이 나쁜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빠릅니다. 이 마필 선행이 유력합니다. 이번 경주에. 직전에 1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측으로 선행 전개가 쉽지 않았던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그런데 이 마필이 중반에 보여줬던 탄력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원 F타임이 13초 1 그리고 사망 타임이 37초 5입니다. 물론 이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골든 썬더볼트의 12초 9에 36초 8보다는 느린 기록이지만 골든 썬더볼트는 추임마로서 추입 각질대로 탄 겁니다. 반면에 멀티히트란 마필은 선행용 마필인데 직전에 추임마 못지않은 그런 뒷심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마필을 필히 강하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멀티히트란 마필은 최근에 박재희 교수가 기승했었죠. 그리고 외곽에는 또 한 두의 누림수 패스트퓨리. 이 마필도 박재희 기수가 최근에 꾸준하게 기승했던 마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박재희 기수와 김혜성 기수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혜성 기수의 선택이 둘 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었다면 좀 더 나은 마필 쪽에 기승을 했겠죠. 이거는 저에 따른 내피셜입니다. 그냥. 그래서 4번 멀티히트 쪽에 여러모로 이번 경주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2번 골든 썬더볼트 이 마필이 종반에 올라올 기회를 잡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에. 자,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10번 라우드 컬러라는 마필입니다. 라우드 컬러 20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공백기가 좀 있긴 한데 주임세 들어오는 자체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공백 마치고는 훈련 강도라든가 병력 이슈 없고요. 적임 기수의 기승까지. 결론적으로 저는 이 라우드 컬러의 능력을 믿고 갑니다. 라우드 컬러. 이 마필은 기존에 이제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나름대로는 강편성에서도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5등급의 강자로 분류가 되고요. 저는 뭐 내심 부경에서 뛰고 있는 국산마 5등급의 마필들 중에 소위 두 번째로 센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그 많은 마필들 중에 가장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이 10번 마필 탑2로 봅니다. 넘버 2 이 마필의 능력을. 그래서 저는 뭐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편성. 그래서 뭐 이 편성이 아주 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우드 컬러는 마필이 컨디션이 문제가 없다면, 준비가 돼 있다면, 또는 적임 기수가 기승했다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경주를 최고의 메뉴로 준비를 했고, 저에 따른 누림새 마필 10번 라우드 컬러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고요. 체중도 이전과 GM사 때 체중이 20점에 나왔지만은 전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봐야 되겠지만 크게 체중 변동에 차이가 없다라면 이번에 필히 주목할 마필은 10번입니다. 라우드 컬러.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단순간에 이제 뭐 이 GM사 때 걸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노림수를 가져보기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능력을 모르면은 이거 GM사 때 좋았네? 한번 노려야 되겠다.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능력만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근데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0번 마필을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쉽게 10번이 이번에 선입전개 또는 추임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선입전개로 봅니다. 그러면은 10번을 믿을 수 있는 가정 속에 8번 패스퓨리, 4번 멀티히트 쉽게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2뒤의 마필로 봅니다. 그리고 2뒤의 마필마저도 무너진다면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마필이 3번, 그러니까 2번 골든 썬더볼트. 이 마필 쪽에 기회가 주어지겠죠. 골든 썬더볼트. 그래서 이번 경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제 5경제입니다. 말씀드렸죠. A급 맵 강력한 축은 10번을 노립니다. 저 일단 노림수 10번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10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4번, 8번, 그리고 2번. 2번을 일단은 제가 차선체로 염두에 두고 있고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8번을 우선적으로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런 승부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주로의 상태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무겁거나 그러면은 선행력 마필 버티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면 2번 쪽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렸던 거는 정상적인 주로고, 그러나 어떤 주로든 간에 10번의 믿음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5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볼 때는 오늘 경주 중에 물론 이제 출전 두수에 비해서 오늘 혼전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경주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판단이 필요하겠고, 물론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분석을 끝냈고 저에 따라 믿음의 그런 마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 극과 극의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인기 마필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정도로 혼전도가 있겠고,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2번 아름다운 인연, 이 마필 때문입니다. 이 마필 때문에 현재 13조 만이 나오고 있죠.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필은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무책임한 게 아니라 현재 인기순위 거의 1위, 2위 마필입니다. 그리고 19조 수수의 마필이고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경주가 국산마 4등급 레이스인데 편성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검증된 마필들이 외곽에 2마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11번 비스틀리, 그리고 12번 아르쿠투루스. 아르쿠투루스는 직전에 대상경주는 또 마필이고요. 비스틀리라는 마필은 공백기에 출연하는 마필인데 이 뒤의 마필은 4등급에서는 일단은 검증된 전력들입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 뒤의 마필이 좀 만만치 않은 전력들이고, 그런데 관건은 바로 2번인데 아름다운 인연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물론 직전에는 여러분들 이 마필이 엄청나게 이겼죠. 1300 기록이 1분 18초 7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가 엄청나게 정말 가벼웠습니다. 정말 웬만한 기록이면은 거의 한 2초 이상 땡겼던 기록이었고요. 2, 3초 이상 땡겼던 기록이었습니다. 평균 기록 대비해서. 그 정도로 가벼웠던 주류였고, 그리고 직전에는 아름다운 인연이 5등급 레이스였죠. 그러니까는 이전의 경주를 이마필의 과정 놓고 보면 그렇게 임팩트 있게 이마필이 올라온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등급에서도 양호한 주류의 1분 16초, 1400 1분 29초 6, 그리고 1분 16초 5. 여러분도 뭐 아시겠죠? 1분 15초 1분 14초 대가 아니라 1분 16초 대. 이 기록으로 승급을 했고요. 그리고 승급 전에 부진, 그리고 직전에 우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선행정기였죠. 엄청나게 가벼운 주류의 불량 주류의 김혜성 기수의 기승에 51을 집어주고 선행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도 직전 대비 51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또 한 번의 내측 게이트 이점,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마필의 능력이 4등급에 그대로 통할 수 있는 능력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있고요. 그리고 1400 첩도전입니다. 최근에 3월 25일 있죠. 물론 이제 이 질병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병력의 여파를 강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병력이 내역이 좀 있고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름다운 인연에 따른 능력을 평가해 봐야 되는데 이마필의 그동안에 성장했던 과정이라든가 또는 데뷔할 당시의 그런 능력 평가,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1월 13일 경주만 놓고 이마필을 무조건 믿어서는 쉽지는 않다. 저는 일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을 믿는다라면은 믿으셔야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라면은 저는 2번은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충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외곽에는 12번 아르쿠투루스, 11번 비스틀리. 비스틀리가 6세 마필이고 25주의 공백기가 좀 있긴 한데,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이미 우승의 경험이 있는 전력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만약에 크게 이상이 없고 예전 대비 최근에는 체중이 좀 많이 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면은 11번 마필의 평가는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2번 아르쿠투루스도 직전에는 아주 빠르고 강한 편성이었죠. 국산 3세 최강자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르쿠투루스도 일반 경주라면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여건은 아르쿠투루스가 상당히 좋긴 합니다. 부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데 안장이 이 마필도 변수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11번이 이상만 없다라면은 저는 11번은 좀 세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1번 마필. 여기에 말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께 복병 마필 한번 언급을 들어보면 두 마리입니다. 바로 6번 그린스피드 그리고 7번 독보. 독보가 이렇게 공백기도 있고 주행사 때거름이 또는 순위도 밀렸고 거의 간신히 통과한 듯 보이죠. 기록도 늦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독보라는 마필이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예전에 선행으로서 1순하면서 4등급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빠르고요. 그러니까는 주행사 때는 출발 엄청나게 좋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마필을 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경주력을 보였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주행사 때 기록이라든가 순위만 놓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0번 게이트였죠. 송경룡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출발을 딱 보시면 가장 빠르죠. 하늘색 모자. 근데 주행심사입니다. 말 그대로 주행사고 그냥 잡고만 갑니다. 그래서 쭉 밀리면서 그냥 꼴찌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종반의 뒷심을 보시면 추진을 가긴 했습니다만 뒷심의 끝걸음의 여력이라든가 탄력이 상당히 날카롭게 보여집니다. 그대로 추진 반응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 와서는 그냥 잡고만 오는데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필도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린스피드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이전에는 앞선에 붙는 마필이었었고 뒷심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백 기회 2번의 시점이 있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 또는 그 전 경주를 지켜보면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선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6번, 7번은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3위권 도전은 환수 대비해서는 필히 안고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두의 마필 한번 현장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공교롭게도 그린스피드는 적정 체중에 현재 30kg 이상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체중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독보라는 마필은 반대로 정상적인 체중에서 무려 19kg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보는 체중이 불수록 좋고 그린스피드는 체중이 빠질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을 때 현장을 안 보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찾아버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중요한 거는 과연 주요 마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번 아름다운 인연, 이건 저에 따른 평가입니다. 저는 2번 마필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11번 비스틀리, 아르쿠트루스 12번 마필, 충만은 저는 1위의 마필 중에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12번 마필을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권호찬 기수가 좀 자신감 있게 말머리를 한다라면은, 또는 주로가 정말 가볍다라면은 이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받으면은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파악이라든가 기승 기수의 컨디션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1번도 체중 변동 추이가 없다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1번의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을 합니다. 다실바 기수의 기승에. 그래서 2번, 11번, 12번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6번과 7번의 복병 가능성, 소위 3위권 도전의 가능성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2번이죠. 과연 이 마필을 믿느냐 못 믿느냐? 저는 저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1번, 12번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면서 이 문제 6경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두 번째 A급 승부처가 되고요. 이번 경주 역시 출전 투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마필들이 어떻게 그냥 임팩트 있게 어떤 마필을 믿고 축을 세워두고 어디에 주력 또는 방어로 임팩트 있게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앞선의 경주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줄이시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A급 승부로 준비했고요. 간단하게 함께 설명을 들어보면 7번 스파이스 액톤입니다. 7번 마필을 제가 이번에 가장 강하게 믿고 합니다. 이번 경주. 그러니까는 스파이스 액톤 같은 경우가 이전에 데뷔한 이후에 퍼포먼스가 어마무시했죠. 이 마필은 무려 9번의 경주를 치러서 3승 준우승 2회입니다. 그런데 딱 4번 입상 실패였죠. 그러니까는 3위권, 아니, 그러니까 2위권 내에 못 들었던 게 4번인데 그게 바로 최근의 경주였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 그 이전에는 다 우승 아니면 준우승이었습니다. 그것도 경주 내용과 기록이 엄청나게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못 뛰고 있을 때 물론 5등급, 그러니까 6등급에서 5등급,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갈수록 마필은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을 하면은 그러니까 현급에서 강자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승부를 할 수 있겠죠. 스파이스 액토는 어쨌든 간에 상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부진했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3등급에서의 경쟁력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12월달과 1월달은 걸음의 여력 여부를 떠나서 이건 뭐 당연히 여력이 없었죠. 걸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3위권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직전에 완벽하게 좋아진 모습이었고요. 이 시점에서 다실바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은 제가 볼 땐 이 편성이라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스파이스 액톤. 이제 2위권이 중요하겠죠.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위권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는 능력 마필을 8번 굿탱크, 6번 글로리킹, 그리고 3번 미스 인디가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저는 센 마필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3번은 최근에 좀 하향세고요. 그리고 굿탱크는 훈련 강도가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 대비해서 7주 만에 출전이고요. 반면에 이번 경주를 앞두고 글로리킹이라는 마필은 훈련이 엄청나게 많이 강해졌죠. 글로리킹, 그리고 내측의 2번 남도킨도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상당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남도킨도 1200은 적정거리고요. 이 마필이 3등급에서 강편성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부진했다가 직전에 호전세였죠. 이런 과정에서 훈련 강도를 높였습니다. 직전에 첫 호흡을 마쳤던 송경윤 기수의 재기승이고요. 외곽의 글로리킹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에 이미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호기록으로.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나름대로는 부진했던 모습이긴 했는데,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훈련 강도를 대폭 높이면서 또 한 번의 주장 있는 마필이 글로리킹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현재 인정할 수 있는 능력 마필들이 8번, 6번, 2번, 8번, 6번, 3번, 2번 이런 마필들인데, 기본적으로 6번 마필 그리고 2번 마필이 준비하는 과정이 남다르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저는 이 뒤의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하고요. 물론 이제 1번 캐치 더 빅토리라든가 5번 위닝 댄서 만만치 않지만은 기승 기수 영향이 조금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위닝 댄서의 권호창 기수, 캐치 더 빅토리의 윤영숙 기수. 물론 이제 윤영숙 기수 최근에 엄청나게 잘 탑니다. 근데 그래도 송경윤 기수 그리고 다실바 기수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7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한 이유가 7번 마필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 마필이 최근에는 못 뛰었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제는 3등급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 라는 점과, 준비 과정만 놓고 본다면 2번 남도킨, 6번 글로리킹 이 뒤의 마필이 강하게 이번 경주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7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우선적으로 2번, 6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번, 6번. 그래서 이 7경주는 출전수도 조촐하고, 특히 8번 훈련량도 약하고, 주요 마필들은 안장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7경주가 배당은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되는 이유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여지가 충분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이자 두 번째 급 승부로 7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7번을 축으로 간명하게 주력 방어의 분류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 두 번째 A급 승부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네 번째 승부처가 되고요. 왜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편성이 외산마 3등급의 거의 탑급의 마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장에서 확인이 좀 필요한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A급으로, 아무래도 제가 A급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현장에서의 변수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로서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져주시고 저에 따른 추천 마번에 국한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혼전도가 좀 있는 경주 또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는 제가 이 8경주를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A급이 아닌 그냥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붙어보는 내수로 보여주고요. 정말 능력 마필들이 엄청 많이 나온 이유가 뭐 한두 1, 2두의 마필 외에는 뭐 1, 2두의 마필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마필들이 이번 경주로 입상을 해도 제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전혀 할 말이 없는 경주가 되고요. 그래서 주요 마필 한번 설명드려 보면 외곽의 8번 역전명수와 9번 바벨 드리머, 이 뒤의 마필은 외산마 부문에서는 강자급입니다. 이번 경주가 호남 레이스죠. 국산마 외산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역전명수도 이렇게 뛸 만은 아닌데 최근에 너무 하향세입니다. 물론 직전에는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자, 이 마필은 현장에서 한번 체중 체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체중이 15kg 이상 빠지는 게 좋습니다. 바벨 드리머는 최근에 걸음이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 걸음이. 그래서 이 뒤의 마필은 일단은 불안수가 있겠고, 가장 핫한 마필은 2번 트라이언프킹, 그리고 4번 스타마타입니다. 스타마타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그렇게 늑발을 하고도 외곽을 돌고도 종반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복귀만 놓고 보면 엄청난 걸음이었고요. 근데 직전 대비 2kg이 늘어난 56의 부담 중량. 그래서 이렇게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는 훈련 강도, 그리고 뭐 기승기수 역량, 가장 중요한 부담 중량에서 우열이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량이 일단은 높아졌다는 점. 이번 트라이언프킹이 한동안은 계속 부진했었죠. 이 마필은 정말 이때 당시만 해도 전개가, 제가 이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런데 설명을 드립니다. 걸음은 좋았지만은 초반에 늑발도 했었고 전개가 너무 꼬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나마 직전 경주는 출발도 원활했었고 박재희 교수가 엄청 잘 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낸 거죠. 비능력만 아닙니다. 능력 마필이고요. 그런데 역시 트라이언프킹이 56을 짊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 이번 경주로 보시면 한두의 마필들이 약하진 않습니다. 뭐 루카슨도 되는 마필이고 레인킬러 승급전인데 최근에 58을 짊어지고도 이 마필은 괴력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걸음 타임 좋았었고요. 그런데 승급전. 그러면 주요 마필 중에 능력은 좋은데 가장 부당에 이점이 있는 마필은 은성인어입니다. 은성인어. 여러분들 은성이라는 마필이 최근에는 뭐 나름대로 가능성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난해 11월 27일이었죠.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내 암말 최강자전이었죠. 국산 마필. 최강자전에 출연했던 마필이 은송이너였고요. 보시면은 그때 당시 우승했던 마필이 라운드 스포트. 현재 1등급에 가 있는 마필입니다. 1등급에서도 최근에 우승됐었죠. 뭐 대상주도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이때가 경상남도 지사배였죠. 그리고 플랫베이브. 지난주에 서울에서 치러졌던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출연했던 마필입니다. 3위가 어디 가나. 지난주에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때 월등하게라고 우승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퀸즈투어. 그러니까는 이 마필들이 지난주에 대상경주에 나왔던 마필들이고 현재 1등급에서 검증된 마필들입니다. 그 편성에서 거의 격차 없이 6등을 했던 마필이 은성인어라는 마필입니다. 은성인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마필이 사이즈는 된다. 그런데 이번 경기 편성이 3등급이죠. 2등급도 아닙니다. 이 마필들이 이전에 지난해 11월 달까지만 해도 대적했던 마필들이 거의 2등급 또는 1등급에 가 있는 마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마필이 현재 3등급에 소속되어 있고요. 물론 그때 위에 이 마필이 4등급 경기에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사이즈는 절대 밀지 않고요. 또한 가장 최근의 직전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편성에. 그때 스타마타라는 마필한테 한 2마실을 좀 넘게 졌는데 이번 경기는 스타마타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 2kg 더 짊어졌고요. 반면에 은성인어는 1kg 감량을 받으면서 51. 그러면은 이때와 비교해본다면은 오히려 3kg의 이점이 주어졌죠. 스타마타와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한도의 마필이 만만치 않고 특히 4번 스타마타와 2번 트라이언프킹이라는 마필은 절대 뺄 수 없고 강하게 누려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3번 마필이
이 여건이라면은 4번과 2번과 대적해봐도 크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윤석 기수, 신인 기수긴 합니다만 최근에 기술술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게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입상을 했고요. 그래서 3번 은성인어가 기본적인 사이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즈 대비 부담량입니다. 저는 이 부담 중량에서 우위를 가르친다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은성 위너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 마필은 제가 현대스럽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팩트는 마지막 승부에 2번, 3번, 4번을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현장 가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가장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마필 3번 은성 위너, 이 마필을 우선적으로 저는 고려를 합니다. 마지막 승부처에 그 중심에 키를 죽이는 마필 3번 은성 위너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마필의 그런 상태라든가 현장 컨디션, 특히 신인 기수인 신윤석 기수의 그런 앞선의 그런 경주를 통한 평가,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또는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어차피 뭐 4번과 2번도 종말에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로상의 변수로 이번 경기에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본적인 여건상, 주어진 여건상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은 단연코 3번이 유리하다 라는 점에서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꼼꼼하게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산 금일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저는 절충을 해서 시간도 조절을 했고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분이 또 만족을 하시면은 이게 또 한쪽에서는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에 따른 내용이 중요하겠고, 저는 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금일경마 저에 따른 방송 내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토요일경마, 1호경마 역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한 현장에서도 집중력 있게, 최근에 좀 놓친 경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집중력 있게 임해 보면서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저 또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